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 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HLB 테라피틱스의 NK 치료제 관련되는 데이터 락업이나 탑라인 데이터 발표가 이번 주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HLB 제넥스의 자회사인 뉴로터브의 파킨슨병 신약이 국가 신약개발사업 과제 선정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포스트 기사입니다. 자, 진양곤 회장은 HLB를 이제 버리고, 그 다음에 재무에 강한 각사 대표인 이제 백윤기 CEO 같은 경우는 총력 지원에 바쁘다, 이런 이제 헤드라인인데 내용 좀 살펴보면, 자, 진양곤 회장은 이제 리보세라닙의 FDA 허가 재도전, 백윤기 각자 대표이자 사장. 요게 이제 2023년도에 좀 바뀌었죠. 본래는 이제 김동건 사장과 진양곤 회장이 이제 각자 대표로 HLB의 어떤 경영을 하다가, 김동건 이제 그 대표가 미국 그 법인장으로 특별 파견이 이제 되면서, 백윤기 이제 신임 대표가 2023년도에 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본래 2020년도에 HLB를 합류했고요. 그 본래는 이제 대우그룹 쪽에서 경영 회계 관련되는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대우캐피탈이라든지 여기에서도 상무를 하고 CO도 하면서 운영 관련되는 부분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관리와 자금 운용 관련되는 부분을 역량을 대우그룹에서 했던 재무 담당통이다. 그래서 2023년도에 김동건 이제 각자 대표가 미국 법인장으로 가면서 2023년도에 이제 진양곤 회장과 같이 지금 HLB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은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HLB 상황이 올해 3월 달에 두 번째 CRL을 받으면서 지금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언제 하느냐, 이런 불확실성 해소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3월 21일 이후 3월 31일에 정기주총에서 재도전 의사를 보였고요. 그 뒤에도 이제 계속 이제 연내 승인 관련되는 자신감을 계속 표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리서브미션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억셉턴스 레터 이후에 FDA가 클래스 1으로 2달 정도 리뷰를 하는 과정과 아니면 실사를 가서 해야 되는 6개월 기준에 그 클래스 2가 받을지, 여기에 따라서 연내가 될지 아니면 내년 초가 될지,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제 타이베이 미팅을 해서 8월 달이나 9월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클래스 2가 되면 내년으로 되는 겁니다. 9월에 늦는 날 기준으로 9월 달이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그러니까 내년 1분기 내에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고, 클래스 1으로 되면 2달이니까 9월 달까지 넣는다 하더라도 이제 10월, 10일이니까 연내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 C2로 보고 이제 보는 어떤 이제 흐름들이 일단 지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빠르게 뭔가 리서브션 일정들이 조율이 안 되고, 타이베이 미팅까지 초기에는 포스트 액션 레터 이후에 바로 이제 답변 받고 처리해서 내는 어떤 분위기였다가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니까, 클래스 2 기준으로 보유자들은 살펴서 기간 설정하시는 게 맞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말보다는 내년 초 될 분위기가 지금 더 높아지고 있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제 R&D를 할 때 매출이 나오지 않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진양곤 회장은 항상 사전적으로 전화사채나 CB나 BW나 유상증자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 기조가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윤기 사장 같은 경우 재무통이다 보니까 메자닌 쪽인 전화사채라든지 은행권 차입동을 통해서 이런 R&D 관련되는 유동성을 계속 이제 선제적으로 조달해서 유지하는 부분들, 이게 이제 이 HLB 그룹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방법이니까, 최근에 어떤 지난주에 테라피틱스의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분들도 항상
뭐 선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변화는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 모멘텀에서 자금 조달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간격들도 조금 이제 주주들하고의 어떤 조율도 분명히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가정의 재무통 관련되는 백윤기 대표의 역할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말 기준으로 유동 비율이 107%. 그러니까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말은 유동 부채를 유동 자산으로 얼마만큼 커버리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년 미만의 어떤 유동 부채에 비해서 유동 자산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100% 일단 넘는 부분이고요. 현금 비율,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이제 36%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재무적이나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 편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운영비라든지 비용은 연내 나가니까 이제 최종적인 리보세렘 허가가 정말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사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넥스의 자회사인 뉴로터브, 요거는 이제 사실 장기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실 만한 스타트업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뇌질환 쪽에서 중요 질환 중의 하나인 파킨슨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국가 신약개발 사업 과제 선정했다. 그럼 과제 선정하면 다른 게 아니라 연구개발 지원을 받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이렇게 뭐 몇십억 정도 지원받는 것 자체로 이제 보통은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의미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 R&D 지원을 할 만큼 요 이제 그 파이프라인에서 인정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2021년도부터 10년간 R&D 생태계 강화, 글로벌 실용화 성과 상출, 이런 신약 개발의 전주기 단계를 지원하고 있는 게 국가 신약 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많이 도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 NT3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좀 보면 도파민 신경내, 도파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호르몬들이 신경 내에 이제 칼슘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거든요. 이게 뭐 심장 박동을 하는데도 영향을 주고 두뇌 활동에도 칼슘이 영향을 주고요. 면역 기능이라든지 호르몬 분비에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다만 이 칼슘의 농도가 이렇게 세포 내에서 높아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세포가 뭐 파괴된다든지 아니면 질병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슘 증가를 차단하는 기전을 통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호르몬 관련되는 부분의 사멸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게 NT3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 파킨슨병 치료제가 그 정세를 악화를 막는 정도였다라고 하면 요 3세대 파킨슨병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세대 치료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근원적인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의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영장류 실험이니까 이제 사람에게는 일단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비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속도를 내는 좀 초기 단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작용 기전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본격적으로 사람에게 이제 임상을 진행해서 이 POC라고 하죠. Proof of 이제 컨셉 관련되는 부분들을 증명하는 이제 임상으로 이 부분들의 어떤 R&D가 진행된다면 장기적으로 이제 뉴로토브의 어떤 기업 가치 정대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뉴로토브의 이제 김대수 카이스트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뇌질환 쪽에서는. 그러니까 국책과제 이번에 선정함으로써 뇌질환성 행동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새로운 어떤 기존의 치료제인 만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과가 좋게 되면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섹터다. 뉴로토브 여러분들 계속
장기적인 어떤 팔로우업이 필요한 인수된 뉴로토브입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HLB와 마찬가지로 오늘 계열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했는데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 라인이 가장 강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거든요. 모든 급등주라든지 시장에서 가장 견조한 기업들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이어가면서 급등하면서 위에서 이제 기간 조정을 살짝 한다 이런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이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재료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먼저 이제 올달에 7,000원 대비해서는 만원까지 시장 정도의 흐름을 보였고요. 올달에 이제 5,000원대 대비해서 최근에 만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100% 정도를 3월달 이후에 장중고가 포함한 보냈거든 올렸던 어떤 흐름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기 위해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 가면 가장 좋습니다만 가격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격권은 뭐 최대한 보면 한 8,500원 정도 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21일 평선이 있는 여기까지 안 내려놓고 이제 요 위로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만 이 가격의 어떤 마지노선을 보면 한 8,500원 선이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양봉들의 어떤 시가들이 다 지지선 흐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 8,200원 건 여기까지 안 내려가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가격권으로 보게 되면 한 8,500원 선, 그러니까 9,000원 이제 언더로 내려가기보다는 9,000원 위에 있는 게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갈 때는 또 유리하니까 견조한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9,000원에서 들어 올려서 빨리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 위로 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N자형 패턴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N자형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흐름들이 되는 부분들이 뭐 8,500원 윗단의 라인에서 이 부분이 있으면서 재료 노출로 올라가는 패턴을 만드느냐가 일단 뭐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주 양봉의 시가는 훼손을 일단 하지 않았습니다. 3% 빠졌습니다만,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에 그 양봉의 시가가 5,520원인데 그 살짝 뭐 그 부분까지 시가까지 지금 내려가서 3.65 정도. 그 다음에 글로벌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3,000원 밑으로 라운드 피겨 가격이 내려가서 이 목요일에 2,92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가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정도의 볼린저 밴드 하단 정도의 조정이 났기 때문에 내일 양봉 흐름이 나와서 빨리 이제 오늘 나왔던 음봉의 시가를 회복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느냐, 요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